네, 지금 시장에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나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 이분 한번 모셔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워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어려움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개인 순매수 탑10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 살펴봤더니 한컴 라이프케어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20% 급락 이후에 반등 주고 있는데 매수하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지간해서 이름이 안 빠지는 것 같고요. SD 바이오센서도 눈에 띄고요. 어떤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뭐 당연히 그 삼성전자 얘기는 뭐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전자가 왜 빠지는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지겨울 정도로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안 좋아지는 거는 이미 반영을 해버렸어요. 지금 주가에. 그래서 설사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 안 좋아져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긴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는 반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당장 뭔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어느 시점에 올라갈지 또 내년 2분기, 3분기에 좋아질지 이거는 한 10월 달 돼봐야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메모리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폴더블 폰. 폴더블 폰이 지금 예약 판매 좀 들어갔는데 의외로 지금 흥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반응도 괜찮고 또 삼성전자가 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OLED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패널이 좀 채택이 됐는데 카메라가 이제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언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언더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예전에는 그냥 구멍을 뚫어서 위에 튀어나오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 디스플레이 밑쪽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구도로 이건 이제 누구도 좀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술력이 입증이 되는데 판매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폴더블 폰 모멘텀은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역시 그 M&A라든가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선전인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도 아직은 뭐 투자 얘기가 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되면서 기존보다는 좀 더 그 투자 시기가 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라면 비메모리 쪽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다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까지 빠진다 이걸 뭐 논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바닥은 찍었고 주가의 악재는 반영됐습니다. 다만 올라가기 위해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나오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비중을 유지해 보자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주시죠. 이게 SD 바이오센서가 그 진단키트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해서 주가 굉장히 좋았다가 다시 지금 급락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도 좀 어려운데 근데 반대로 보면 이 진단키트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진단키트 수요는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면 결국 백신 접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9월 달, 10월 달 2차 접종까지 이제 하게 되신 분들이 10월이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진단키트 수요는 확 줄겠죠. 겨울이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SD 바이오 센서도 저는 지금 보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빠진 거예요. 빠져서 반영을 했고 앞으로 진단키트 수요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 코로나19가 이제 있다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곁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엔데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독감처럼. 그럼 진단키트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가 또 언제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따른 리스크는 선반영됐고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예, 마지막은 그 DB하이텍인데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매각설이 한번 나와가지고 주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지금 이제 오늘은 뒤늦게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 대만의 TSMC도 급락하고 오늘 대만 증시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동되는데 다만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좋아요. 8인치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지금 여전히 자동차 반도체 수요도 꾸준한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DB하이텍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빠지는 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비중 확대 의견까지 들어왔습니다. 보유 비중 확대 의견 확인해봤고, 자 이제 시크릿 노트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로요. 9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이게 사실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 매년 3월 달에 원래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보통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일부가 중형주로 가고 중형주 중에 일부가 소형주, 아니면 또 반대로 중형주 중에 일부가 대형주로 이렇게 바뀌는 이제 변경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3월하고 9월입니다. 이번에 9월 달도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갈 때 수익률이 되게 좋았대요. 한마디로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간 게 무슨 호재일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기업들은요 사이즈가 대형주 안에서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요 그런 기업들은 잘 편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급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중형주로 가면은 중형주만 벤치마킹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기업들은 중형주 안에서는 사이즈가 또 커요.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이 펀드에서 자금들이. 그래서 이 9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애널리스트 분이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데이터를 검색해 봤더니 지난 몇 년간 성과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예상지수 변경 리스트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기업들이 그 나와 있는 기업들만 그냥 종목명만 말씀을 해드리면 예상입니다. 듀산피어스라고요. 네. 키움증권, GS 리테일, S1, SK케미칼, CJ, 그다음에 만도, 동소, 그다음에 더존비존, 대웅 이 기업들이 일단은 이제 그 예상 리스트에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결정을 하니까 아마 이번 달 말에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중에 안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근데 이 안에서도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빠졌거나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들은 한 3개 정도만 추려봤는데 저는 그중에서 GS 리테일, 또 만도, SK케미칼 이 3개 기업 정도는 한번 지금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된 종목들 전학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관심 종목으로 GS 리테일, 만도, SK케미칼까지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시크릿 노트도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유한 IT 하드웨어 중소형주 꼽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급락으로 IT 관련 종목들도 함께 힘이 빠지고 있어서 이거를 저가 매수 나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장 상황입니다. 특히 IT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향후에 모든 반도체가 가고 모든 뭐 소부장이 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철저하게 그 안에서도 선택받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IT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크게 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좀 특화돼서 있는 기업들은 조금 수혜 강도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도 탄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 이제 비메모리 쪽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TSMC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요청도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투자해달라.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것처럼 삼성은 이제 오스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비메모리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 이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FCBGA라고 해요. 그게 이제 주로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원래 이쪽 기판 비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기판 쪽은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거의 유일하게 삼성전기만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지난 몇 년간을 보면요, 이제 반도체는 두 가지 공정이거든요. 전공정, 후공정인데, 전공정은 뭐냐면은 웨이퍼에다가 회로 그려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나를 딱 만듭니다. 그게 이제 전공정이고, 그 반도체 웨이퍼에서 이제 반도체를 떼어내다가 절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검사를 해야 돼요. 이 반도체가 이상 있나 없나, 이 테스트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상 없으면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한다 그래요. 포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판 같은 데 꽂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후공정이라 그래요. 지난 몇 년간은 전공정의 시대였는데, 이 후공정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되게 떨어져요. 몇몇 업체도 없는 데다가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이거를.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요즘에 미세공정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공정에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후공정에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후공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전공정에서 미세화 되다 보니까 이게 기술력으로 뭔가 당장 뭐가 좋아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공정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후공정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과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반도체 중소형 기업이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사업에 뛰어들었나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대덕전자. 이 안 좋은 장에도 주가 좀 올라가는데 여전히 뭐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특히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그 증설을 2019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드디어 올해 3분기부터 첫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도 치열하지 않은 데다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좀 내년까지 한번 보유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후공정에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마킹, 그 반도체 보면 그 이 뒤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상표명이. 그걸 레이저로 찍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오테크닉스인데, 그거 말고도 반도체를 절단해서 조립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또 만들기도 하니까 후공정 대표적인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주가 흐름 좋은데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비메모리 관련해서 중소형 대덕전자 얘기해 주셨고 이오테크닉스까지 동반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락해서 어쩌면 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사 나눌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빨간맛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2부에서 또 못다한 전략과 함께 마감가 체크 그리고 내일장을 위한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